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탈출한 도비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도 평범한 삶이 아닌 좀 기구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탈출한 도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외에 계시군요. 네, 어떻게 하셨나요? 아유, 야외에 풀벌레들이 저희를 맞이하거든요. 지금 학교 쪽에서 잠시 주차장에서 얘기하는 거라. 어휴, 이 밤에요? 예. 자, 아무튼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렇게 또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탈출한 도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삶을 사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어릴 적부터 쭉 지내오시면서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사신 것 같은데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키리씨입니다. 탈출한 도비예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좀 같이 공유가 되어야 얘기를 들으실 때 좀 더 잘 몰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저는 외가댁의 경우가 신줄이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대에 걸쳐서 매번 무당을 이렇게 배출을 하시는 걸로 저는 얘기를 전달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외할머니께서는 무당 일을 하고 계시고 외할아버지께서도 비슷한 쪽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의사라고 하셔가지고 시신들을 잘 닦아드리고 하는 일이다 보니 두 분이 좀 잘 만났다라고 표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무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의 어릴 때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게 남들이 들었을 때는 그 옛날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기억나는 사람들은 다 기억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쵸. 예. 그래서 제가 한 4살 때를 기점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사실 건강이 되게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4살 때쯤 유치원을 가야 될 나이가 됐죠. 근데 제가 항상 매일매일이 아프다 보니까 그 아픈 통증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잘 그려지실진 모르겠는데,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걸렸을 때 바람만 스쳐도 아프거든요, 진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비슷한 고통이랑 바늘 같은 거를 촘촘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온 전신을 다 찌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았고 4살 때부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는 매번 고열에 시달리거나 어지럼증을 호소를 하거나 토를 하는 경우도 되게 잦았었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늘로 계속 찌르는 고통을 느끼다 보니 어머니랑 아버지께서는 애가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서울에 살 때라 병원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큰 병원들을 3-4군데 정도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오늘 사연 제보 때문에 한번 여쭤보니까 그거보다는 배로 병원을 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후에 진행된 바로는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뭐 척수액을 검사를 해보든 어떤 다양한 검사를 해보아도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병명을 밝힐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병원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동일하게 큰 병원 중에 그 의사 선생님 한 분께서는 한 번은 이거를 병원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한번 넌지시 던져주셨대요. 근데 또 다행인 점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무당직을 하고 계시다 보니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찰나에 할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셨답니다. 그래서 저를 딱 보시고는 긴 말 안 하시고 데리고 가겠다 해가지고 저는 어린 나이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시골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할머니께 여쭤봤는데 경북 영천 쪽에 시골에서 제가 3년가량을 지내게 되는 거였죠. 사실 외할머니께 끌려오다시피 해서 당장의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이해할 수 없었고 힘들었던 부분은, 보통 어린 친구들이라면은 저녁을 먹고 부모님께서 일찍 재워주신다던가 하시겠지만 저는 일과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 4살 때부터의 저희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되게 오래 자야 돼요. 그 낮잠을 자야 되는 이유는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재우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보통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네. 일어나서 저녁을 먹고 다시 잠에 듭니다. 그러면
오후 11시 반이죠.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자시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시부터 축시까지는 너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첫날 사실 되게 황당하죠. 너무 피곤하고 지금 당장 잠도 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냐. 사실 그 나이 때 기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일단 기도를 드린다 하면은 누구한테 기도를 드려야 되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할머니께서는 대상은 나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저는 사실 그때 당시 나이에는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건 할머니 신당에 들어가면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접신물에 네가 물을 받아라. 그 접신물에 물을 받고 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자시부터 축시까지는 네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그 나이가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도 모르고 살려달라는 그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몰라도 되니까 들어가면은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들어가서 계속 살려달라고 되뇌이면서 기도를 드려라. 열과 성을 다해서 네가 계속 드려야 괜찮아질 거다 라고 하시길래 일단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해도 못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갔는데 신당에 향도 피워두고 하잖아요. 네. 그 냄새가 사실 전 되게 달갑진 않았거든요. 근데 작게 마련해준 공간에 접시물을 뜨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 정말 되게 저는 신기하다 생각을 했던 건 제가 할머니 댁을 오고 나서는 바늘로 몸을 찌른다던가 하는 것들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많이 좀 낮춰지긴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려고 무릎을 꿇고 딱 앉는 순간 몸이 정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있으면 무릎이 저리기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이 그냥 너무 이게 몸이 편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예. 기도를 한번 그러면 드려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 시간에. 정신이 너무 말짱해지기도 하고 아마 제 생각에 그 향 때문인 것 같은데 정신이 너무 말짱해지고 몸도 너무 괜찮아지니까 저는 되게 행복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 그 과정을 정안수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정안수를 드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다.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뭐 중간 과정들은 사실은 크게 제가 드릴 얘기를 제외하고는 큰 일은 없는데 유독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많이 혼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법구에 제가 관심이 너무 많이 보였대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울이라던가 또는 뭐 오방기라던가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는 듣기로는 만신 할머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른분들께서. 근데 작두를 타시는 분이셔가지고 그 신당 벽 쪽에 작두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손을 대려고 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좀 많이 맞았던 기억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과들을 계속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을. 근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드릴 때만 되면 몸이 너무 편해지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괜찮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 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거나 오늘도 좀 행복해질 수 있다거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러 간 거였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제가 한 2년 정도 진행이 됐을 때였을 거예요. 제가 외할머니 댁에 3년 정도 있었는데 2년 차 때쯤에 할머니께서 아무래도 외부로 일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예. 할아버지랑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었고 할아버지께서는 사실 말주변이 많이 없으신 분이셔서 말을 붙인다거나 하기가 좀 힘든? 근데 또 그때 당시에 시골 마을에 저 혼자 어린아이다 보니까 주변에 만날 친구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마을 회관이나 할아버지 작업실이라고 하죠. 영안실 쪽에서 할아버지 옆에서 뭐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시기가 정확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과들을 보내다가 할머니께서 외부에 굿을 하러 가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할머니가 외부에 좀 나가서 오래 있다 올 거니까 할배 야 좀 보고 네. 그러고 니는 오늘 집에서 나오지 마라. 꿈자리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머니 늘상 저한테 주의를 주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알겠다 하고 그 집 앞에 또 키우는 개가 있었거든요. 그때 집에서는 똥개라 불렀던 것 같은데 그 강아지 종류가 진돗개 있잖아요. 하얀 백구. 그래서 이 백구랑 계속 뭐 놀다가 할아버지께서 점심 차려주셔가지고 점심을 챙겨 먹고 늘상 이제 또 낮잠 자야 되는 시간이 되다 보니 낮잠을 딱 자러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서 잠이 한 30분 안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근데 이때부터 좀 신기했던 건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제가 그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뭔가 여기 익숙하지 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는 그 방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 다시 자야 되는데 하고 누우려니까 막상 또 눕지는 못하겠고. 근데 제가 신당에 들어가고 기도를 드릴 때 몸이 좀 아예 안 아파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뭔가 그냥 방에만 있는데도 몸이 너무 괜찮길래 몸이 너무 가볍다. 왜 이렇게 가볍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거라고 직감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그건 유체 이탈이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눕지는 못하겠고 몸은 너무 가볍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닥을 봤는데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래 꿈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막연하게 생각을 했죠. 뭐 지금 잠도 안 오니까 못 자는 상황이니까 그럼 다시 나가서 집 앞에 있는 백구랑 같이 또 놀고 그리고 또 잠 오면 다시 들어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백구가 딱 저를 보고 되게 반겨주는 거예요. 평소처럼 꼬리를 막 흔들면서 짖지도 않고 되게 착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백구 막 만져주면서 그러고 있다가 잠이 너무 안 올 것 같길래 그럼 평소에 마을 회관에 가면은 할머니 분들이랑 할아버지가 간식 같은 거 많이 챙겨주시잖아요. 애기들 귀엽다고. 그래서 누룽지 사탕 이런 거 좀 얻어 먹으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어린애가 밖에 나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 댁이 언덕백이 좀 위쪽에 있었는데 언덕을 내려가면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네. 오른쪽으로 길 따라서 쭉 걸어가면은 마을 회관이 나오는 그런 시골 작은 동네였거든요. 회관까지 그때 걸어서 거의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거리였는데 완전 망각을 해버린 거죠. 할머니께서 오늘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절대 나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꿈이겠거니 하고 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신나게 잘 가고 있었어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갔을 때 완전 시골이다 보니까 옆엔 밭이랑 논이랑 되게 많이 딱 펼쳐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물들이 흐르는 배수관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작은 또랑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로 중간으로 가진 않고 끝쪽으로 붙어서 차들 또 지나다녀야 되니 그런 쪽으로 쫙 붙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어르신 한 분이 서 계시길래 그럼 지나가는 길에 인사를 드리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어가니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분이랑. 근데 제가 그때 봤던 모습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돼 보이는 좀 마른 형체, 마른 육체를 가지신 아저씨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아저씨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께서 딱 저를 거의 붙잡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는데 아저씨께서 애야 잠깐만 이렇게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딱 돌아봤는데 아저씨가 되게 일단 낯빛이 좋진 않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저씨 분께서 애야 너 혹시 염 할 줄 알아?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그 사실 염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장의사분들이 치를 닦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외할아버지께서 또 장의사시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소독약 같은 거 있으실 때 탈면지라고 하죠. 탈면지 들고 와라 하면은 그 이상한 솜 같은 종이 들고 와서 딱 갖다 드리면 할아버지가 잘했다 하고 저 들어가 좀 앉아서 쉬어라 하시면서 염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그 아저씨께서 애야 너 염 할 줄 아니? 라고 하길래 네, 저 할 줄 알아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소꿉놀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평소 뭐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이라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뭐 도형이나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놀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할머니 댁에 있다 보니까 할머니 댁에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는 방울, 부채, 오방기, 작두 이런 거밖에 없고 할아버지랑 같이 했던 경험은 식 닦는 그런 걸 좀 도와드린 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소꿉놀이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염 할 줄 안다. 아저씨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럼 나 염 좀 해줄 수 있니? 라고 해가지고 그럼 아저씨 손잡고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아저씨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손을 잡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제가 계속 아저씨한테 여쭤봤었던 건 아저씨 어디서 왔어요? 또는 아저씨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동네 사람이냐? 아저씨 저랑 놀아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말을 붙여도 대답이 없으시니까 저도 기분은 안 좋았죠, 그때. 나름 예의 바른 어린이로 보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반응을 하시다 보니까 문득문득 말을 붙이면서 아저씨를 쳐다봤어요. 근데 되게 뭐라고 하죠? 안광을 잃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멍하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예? 지금 저도 이 얘기를 하면 살짝 소름이 돋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게 뭐 어떤 아프신 분인지
아니면 좀 이상하신 분인지 이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뭐 집까지만 가면 되겠다 해서 계속 그래도 끈기 있게 말을 붙였어요. 아저씨 몇 살이냐, 아저씨 어디서 오셨냐 또 계속 물어보고 하는데 끝까지 대답이 없으시고 그냥 계속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냥 이상한 아저씨네? 도착하면 놀아주시겠지 하고 또 돌아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길래 이제 왼쪽으로 언덕만 올라가면은 할머니 집이랑 할아버지 작업실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언덕 빼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언덕 위에서 백구가 진짜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제가 짖는 애가 아닌데 낯선 사람이 와서 그런가? 왜 저렇게 짖어대지? 하고 언덕을 반쯤 올라왔을 때 백구가 이제 상체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만 보면 항상 꼬리를 흔들면서 되게 반겨주고 잘 놀아줬던 친구인데 처음으로 저는 걔가 되게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입을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올려가지고 걔들이 경계하는 그런 얼굴 있잖아요. 그러면서 컹컹 짖어대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 무섭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이랬는데 할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나가셨다 돌아오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나와가지고 이 똥개 새끼가 왜 이렇게 시끄럽노라고 하시는데 딱 그 입구 쪽을 보시더니 할머니께서 완전 화가 나신 모습으로 점점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셔가지고 호통을 치시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만신을 모시다 보니까 여러 신이 좀 깃들어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매번 그런 일을 하시거나 영적인 일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목소리가 많이 달라지셔요. 그러니까 성별은 할머니신데 예. 신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몸을 빌려서 얘기를 하는 그때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와요. 처음 들어보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목소리가 되게 우렁차신 편이거든요. 하면서 그 할아버지 목소리로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하면서 전부 소리를 지르시고 당장 거기서 꺼지라고 우리 애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뭐라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 되게 굳어버렸죠. 왜냐면 전 단순하게 큰일 났다. 할머니가 나가지 말라 했는데 나왔다. 이걸 걸렸구나. 저는 이것 때문에 겁을 더 먹었어요. 걔가 짖는 거랑 할머니랑 했던 약속을 안 지켰던 것 때문에 엄청 혼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공포에 살짝 질려있는 상태였는데 그때까지 계속 옆에 아저씨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할머니께서 안 되시겠는지 들어가셔가지고 법구랑 이런 걸 다 들고 나오셨고 저희 집안에 보면 신당 들어간 쪽에 팥주머니가 되게 많았어요. 그 팥이 완전 빨간 팥인데 그 팥 주머니를 한 움큼 딱 쥐고 오시더니 저쪽으로 막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렸던 팥을 제 몸에 이렇게 탁 부딪히면 떨어지잖아요. 딱 부딪혔는데 방에서 제가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꿈이 이렇지? 라고 하는데 밖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문지방을 살짝 열었죠. 살짝 열어서 밖에 봤는데 그 아까 꿈에서 봤던 그대로 백구가 언덕 아래쪽을 보면서 엄청 짖고 있고 할머니께서도 계속 뭘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팥을 뿌리고 막 할아버지가 집에 계셨으니까 예. 영감 소금 갖고 와! 이래가지고 소리 엄청 크게 지르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다가 제가 딱 방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전 소리를 안 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고개를 확 돌리시면서 저를 정확하게 노려보시더니 너 들어가서 나올 생각하거들 말아라 라고 하셔가지고 완전 긴장을 해버렸죠. 그래서 나는 방에 있었던 거다 라고 했었던 거죠 저는. 그러고 할아버지께서 소금을 가져다 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밖에서 할머니랑 막 얘기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방으로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할아비랑 같이 TV 보자 이러면서 앉히셔가지고 예. TV를 계속 보고 밖에서는 방울 소리부터 해가지고 무슨 소리가 다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1시간 정도가 안 됐을 거예요. 할머니가 딱 오시더니 할아버지를 부르시더라고요, 방 밖에서. 나가셔서 방문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걸 좀 들었을 때 이장님 댁에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야를 좀 볼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전화 잡고 빨리 얼른 마을 이장님한테 전화 때리라 이래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 40분 정도 흘렀을 때 그 이장 부인님 되시죠, 와이프분. 그래서 이장 부인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평소에 저를 회관에서 엄청 챙겨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오셨냐고, 할머니 어떻게 오셨냐, 할머니 전화 놀아줄 거냐 정신없이 얘기를 하니까 예. 보통은 막 되게 그래 우리 손주 이러면서 막 챙겨주셨던 분인데 되게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야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시더니 저희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께서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우리 애 좀 잘 봐주소 이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사실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두 분이 돌아오셨었고 이장 부인님도 돌아가시고 예. 그러고는 할머니께서 저한테 딱히 혼내시는 건 없었어요. 그 신당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냥 늘 하시던 말씀처럼
자시부터 축시까지는 열심히 기도드려라. 살려달라고 꼭 빌어라. 알겠지? 라고 하시는데 평소랑 조금 달랐던 건 그 목소리가 되게 이전에는 너 이거 해야 돼 라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좀 되게 측은해 하시면서 해야 된다 알겠지? 이라는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뭐 할머니가 오늘 좀 많이 힘드셨나? 이 생각하고 알겠다고 할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평소처럼 계속 자시부터 축시만 되면은 할아버지께서 깨워주시고 신당에 들어가서 접시에 물 뜨고 정한수를 뜨는 거죠. 정한수를 뜨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3년이 다 됐을 무렵쯤에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그냥 편한 거예요. 신당을 안 들어가도. 그래서 이거 전에 한번 느꼈던 건데? 해가지고 둘러보다가 바닥을 딱 봤는데 다행히 그땐 제가 안 누워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몸이 괜찮다.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다가 할머니께서 또 계속 바쁘셨어요. 밖에 나가셨다가 다른 마을 가셨다가 또는 멀리 출장 가시는 날도 계셨었고 일을 마치시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야야 니 이제 집에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어머님한테 연락 넣을게 해서 연락을 드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초등학교를 네. 가게 되고 초등학교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해봤자 좋아할 친구들이 없잖아요. 또 저는 마을 어르신분들이랑만 지냈다 보니 유년 시절을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되게 힘들었고 뭐 중학교 가서도 매번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은 하게 되는데 이게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얘 또 헛소리 한다. 아이고. 얘 툭하면 귀신 본다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 사연 제보하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귀종님들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대나무 숲이었던 공간인데 예.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쯤 됐을 때 예. 연휴만 되면 이렇게 또 가서 인사드리고 하다 보니 제가 그때는 귀신이 뭔지도 알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개념은 알게 되고 그래서 추석 연휴를 빌려가지고 할머니를 뵀을 때 말씀을 드려봤어요. 할머니 혹시 나 어릴 때 그거 기억하시냐? 라고 하니까 그건 니 알아서 좋을 거 없는데 와 자꾸 물어보노? 라고 하시길래 너무 궁금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그때 당시에 말씀해 주셨던 건 네가 얼마나 힘들게 그거를 벗겨냈는데 이 신줄을 내가 다 막아놨는데 예. 관심 가지지 마라. 네 지금 20살 넘어서까지 계속 관심 가지고 이러면 이때까지 기도한 거 다 쓸모없다. 그럼 네가 이제 어느 정도 안 나이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네 신내림 받을 거가 하셔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나 하고 싶은 거 많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그러면 관심 이거들랑 다 끊어버리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셔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얘기를 듣질 못했어요. 네.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찾는 성격이라서 설 때 다시 찾아뵙게 되죠. 네. 찾아뵙고는 할머니 이 그냥 얘기 듣는다 해가지고 신내림 받을 거 난 잘 모르겠다. 궁금하니까 얘기 좀 해줄 수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니 그 얘기하고 왜 궁금한데 해가지고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런다. 나도 알 권리는 있지 않냐. 나도 당사자인데. 그렇긴 하죠. 예. 그래가지고 할머니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 그때 할머니께서 외부에 일을 마치시고 돌아오셨대요. 돌아오셔서 저를 깨워서 저녁 준비를 하고 저녁을 먹이고 다시 재우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분명 얘가 지금 자고는 있는데 혼이 없고 백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라고 하시면서 안 그래도 감이 안 좋아서 빨리 돌아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집 밖에 나와서 상황을 봐야 된다 하는 찰나에 집 앞에 키우던 백구가 계속 짖어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그때 직감을 하셨대요. 아 얘가 나갔구나. 그러니까 분명 제 육체는 거기 남아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래요. 얘 나갔다. 해가지고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셨는데 제가 저 언덕 밑에서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뭐 하나를 잡고 오는데 할머니께서 보셨던 거는 분명하게 그거는 연가래요. 근데 그때 뭐 밤도 아니었고 오후 시간대였거든요. 낮에도 귀신이 돌아다닌다라는 사실을 그때 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연가를 잡고 올라오는데 얘가 지금 뭘 잡고 올라오나 하고 딱 보셨는데 손이 아니라 혀가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혀를 제가 손으로 감아서 잡고 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얘가 지금 감긴 건지 감은 건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쫓아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비방은 다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비방이었던 뭐 팥 뿌리고 소금 뿌리고 칼도 들고 나오셨었고 그럼 쫓아내려고 오만 짓을 다 해봤는데 손잡고 있다가 팥을 딱 떨쳐내니까 저는 사라졌고 그 영감만 계속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직감을 하셨던 건 얘가 지금 우리 애를 피해를 끼치려고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본인 당사자께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 애를 볼 사람이 필요하니까 할아버지한테 이장님 댁 연락해가지고 이장 부인님 한번 오시라 해라. 그래서 얘를 보게 해놓고 같이 갑시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장 부인께서 오시다가 또 이거는 이장 부인님 얘기를 전해 들은 거래요, 할머니께서. 예. 전화가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저를 너무 좋아하셨으니까 또 뭐 며칠 만에 또 한번 애 보러 가야겠다 해서 걸어오시는데 그 할머니 댁에서 마을회관까지 가는 거리가 도보로 20분이 걸린다 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굴다리가 되게 많아요. 그 굴다리가 밑에 계곡이 좀 흘러 지나가고 좁은 도로로 있어가지고 왕복 2차로인 거죠. 이런 도로인데 할머니 댁부터 마을회관까지 굴다리가 총 3개가 있고 그 중에 두 번째 있는 굴다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4m에서 5m 정도 됐던 걸로 알거든요. 네. 근데 걸어오시는 길에 밑에서 연기가 자꾸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 동네는 계곡에서 취사행위가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미친 양반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지 밑을 딱 확인을 하셨는데 차가 하나가 전복이 돼가지고 거기 떨어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장 부인님께서 내려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옆에 또 산길 쪽으로 틀어서 가면은 만만한 경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서 내려가서 차를 확인을 해봤는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쩌냐, 이거 얼른 사람을 깨워서 꺼내든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이 양반아 좀 나와 보이소라고 하셨는데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셨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너무 깜짝 놀라서 엉덩방아를 찍으셨대요. 예. 어쩐지 마을 회관을 몇 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우선은 얼른 지금 저희 외할머니 댁으로 와야겠다. 와서 상황을 설명을 해야겠다. 얼른 급히 오셔가지고 집 전화를 빌려서 이장님 댁에 연락을 다시 넣고 사람이 지금 하나 죽었다. 경찰 불러야 된다. 해서 경찰을 부르고 저희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께서는 출발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사건이 처리가 되는데 이 경찰분들 말로는 음주운전 하신 것 같다. 음주운전을 하셨는데 이게 굴다리 밑으로 확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벨트를 하잖아요. 맞죠. 이게 안전벨트가 쪽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경황이 없으시니까 술이 너무 되어 있으시니까 떨어지시고 그대로 주무셨다 질식사하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혀가 조금은 나와 있는 상태였대요. 저희가 뭐 혀를 길게 뺀다 해도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 혀의 구조 자체가 안쪽까지 많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기억하시기로는 제가 그 영가에 혀를 끄집어 잡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다 했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네.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예. 아 그래 귀신인 건 알았는데 이게 이분이신 거는 전혀 몰랐던 거죠. 얘기를 안 해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경찰분들이 인계하시고 또 알고 보니까 옆마을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음주를 되게 좋아하셨었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뭐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 계셨고 제가 아무래도 이게 집안 자체가 신줄이 내려오다 보니 나간 길에 모시고 온 거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도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할머니께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름아름 알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집에. 원래 찐무당 분들은 그렇게 찾아와요. 네. 그래서 네, 진짜예요. 뭐 매번 나와보면은 또 모르는 가족분들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찾아오시지 했는데 할머니께서는 주변인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도움을 구하더라. 그래서 내가 주소를 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그때 그렇게 저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어버린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불과 미취학 아동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시작에 불과하겠네. 그죠? 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건가요? 할머니께서 표현을 하시는 거는 네가 지금 신 내림만 안 받았지 네. 신을 모시고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하면 된다. 아, 그러니까 헛짓거리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남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거 다 니한테 천살로 돌아올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영안보다는 같은 개념일 것 같긴 해요. 뭐라 저는 정확하게 이걸 배우질 않았으니 설명은 잘 못 드리겠는데 할머니께서는 저는 화경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또 여쭤보니까 영안이 6감이면 화경은 7감이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와. 그러면은 더 좋은 거냐라고 했더니 좋고 나쁘고가 어딨냐고 불편한 거지라고 하시면서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귀신을 직접 목도하게 된 경우는 이번 이야기랑 대학교 때 그리고 또 중학교 때 총 3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좀 느껴진다거나
보통 제가 느껴진다 했을 땐 거의 들어맞더라고요. 이게 영화는 그 귀신이 있는 현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화경은 그게 아니니까 더 네. 힘들 수 있죠. 네. 그냥 가만히 뭐 예를 들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갑자기 화경으로 보이면 지금 내가 뭐가 이거 개인적인 일을 즐기고 있는데 그죠. 왜 나한테 이런 게 보이는 거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오늘 탈출한 도비님 아마 본인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돌비공포 라디오에서 용기 내서 이렇게 시참을 하게 되면 내 이야기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려고 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네. 안 하실 순 없을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곳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진짜로. 최고의 근데-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도비님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뭐 무당을 하고 계시거나 전혀 그런 거 상관없는 직업을 하고 네, 계신 그죠. 거죠? 저는 지금 체육교사 준비 중인 상태라. 체육교사. 네네. 정말 다행인 거는 지금까지는 잘 할머님이 바라시는 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인데 할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런 데 관심 가지지 말라고. 절대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조부모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는 거고 그죠. 직접 이런 걸 겪다 보면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 굴레 거의 무한 굴레. 하지만 탈출한 도비님께서 오늘 용기 내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다른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번 있으신 일들을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아니면 뭐 오늘 오시고 안 오실 건가요? 저는 계속 이제 시간 되시는 대로 올라와 주시면. 제일 무서운 감옥 중에 저희 또 돌비공포 라디오 감옥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웃으면서 들어오더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막 감겨 있거나 묶여 있거나 이런 곳이 있는데 아무튼 탈출한 도비라서 조금 쉽게 다시 가둘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도 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레전드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일반적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께서 제가 느끼기로는 살짝 백묵님 스타일, 그 목소리나 이제 화법이 살짝 사투리가 섞여 있는 것도 살짝 뭔가, 백묵님 스타일이네. 젊은 백묵님 스타일. 요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탈출한 도비님께서 얼마나 또 다른 섬뜩한 일을 겪으셨을지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